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4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는 기존 평가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거의 2년 만에 가장 낮은 1.6%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 조짐이 몇 달간 이어졌고 이 물가나 고용도 견조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 지표가 설득력 있는 반전을 보일 때까지 금리 인하를 미루겠다는 당국의 현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한다며 오히려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지난 3월 회의에서 연준이 연말까지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것으로 크게 물러선 것입니다. 2023년 이후 냉각됐던 미 주택시장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평균 주택 판매 가격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2주 이내에 판매된 주택의 비율은 1.3%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증가는 잠재적인 성장 회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최고치인 7.79%를 찍은 주택 모기지 금리는 최근 들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주택 건설 활동, 특히 건축 허가로 승인된 신규 주택 프로젝트의 총 가치에 반영됩니다. 전국 주택 건축업자 협회에 따르면 최근 억눌린 수요, 완화되는 이자율, 지속적인 주택 재고 부족이 결합되어 건설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 남서부 지역에서는 작년 같은 기간에 신규 주택 건설 허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는 75.9%가 허가 가치의 증가로 가장 높았고 네바다와 애리조나는 주택 허가 가치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전에 최대 취약점으로 떠올라 있는 이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민주당으로는 전례 없는 새 이민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위기를 조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일반 유권자들은 물론 이민자 표심까지 대거 상실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으로서는 전례 없는 일부 관대한 조치와 초강경 국경 정책을 병행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마련해 올 여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민자 혼합 가족들에 대해서는 일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패롤 정책을 단행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워크퍼밋을 제공할 대상으로는 1,050만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65%나 차지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 체류자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5년 내지 10년이 지난 서류 미비 배우자들만 해도 70만 명 내지 11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장 근로자 중에 서류 미비 이민 노동자들 100만 명에게도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15일 재선을 앞두고 버럭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해 연 인원으로 80만 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다카 정책에 이은 승부수가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그러나 이번에는 서류 미비자 구제 조치만은 실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출신으로는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라이벌 트럼프 못지않은 초강경 국경 정책, 추방 정책을 병행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특정 한도를 설정해놓고 그보다 많은 이민 행렬이 몰리면 즉각 국경 폐쇄에 돌입하는 방안을 이미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바마, 바이든 때와 같이 한 해에 100만 명 이상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매스 디포테이션도 단행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에 나섰다가 갑자기 항공편이 캔슬되거나 수시간씩 지연되는 황당한 사태를 겪는 승객들은 10월부터는 자동으로 전체 항공료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10월부터 결항되거나 장시간 지연되는 항공기 탑 승객들은 본인들이 직접 항공사와 다툴 필요 없이 전체 항공료를 자동으로 리펀드 받게 된다고 연방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첫째, 결항되는 항공편의 티켓을 구입한 승객들은 전체 항공료를 자동으로 리펀드 받게 됩니다. 둘째, 심각하게 지연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전액 환불받게 됩니다.
셋째, 짐이 늦게 도착할 때에도 환불받게 되고, 넷째, 연발작하는 공항이 갑자기 변경됐거나 예정에 없던 연결 공항이 생겼을 경우 서비스가 다운그레이드 당했을 때도 자동 환불받게 됩니다. 특히 해당 항공기 승객들은 자동으로 리펀드를 받기 때문에 항공사와 직접 환불을 놓고 싸울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범죄 용의자가 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시 주택가에서 범죄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 3시간 대치 끝에 용의자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2명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소지한 중범죄 용의자에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접근하던 중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4만 5천여 명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미국에서는 앞서 지난 20일 저녁에도 마을 축제가 열리던 테네시주의 한 공원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이달 초 13억 달러에 달하는 파워볼 1등의 당첨자는 암 투병 중인 라오스 출신의 미국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제 미 언론들에 따르면 포틀랜드에 사는 46세 챙 세파는 어제 오리곤주 복권협회가 개최한 파워볼 1등 당첨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리곤주법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복권 1등 당첨자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투병 탓에 삭발 머리를 하고 기자회견장에 나온 그는 1977년 라오스에서 태어나 1994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며 자신을 이민자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8년 전인 2016년부터 암 진단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챙 세파는 아내, 친구와 함께 20장의 복권을 샀다며 느낌이 좋았다라고 복권 구매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당첨금은 13억 달러지만 챙 세파는 세금을 제외하고 일시불로 4억 2,2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는 나와 아내는 친구와 함께 당첨금을 똑같이 나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가족과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를 위해 좋은 의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다 쓸 시간이 있을까, 내가 얼마나 살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3억 달러의 상금은 파워볼 역사상 4번째로 큰 금액이며 메가밀리언스 등을 합친 전체 복권 중에서는 8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4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